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안철수, 홍준표 없이도 될까?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다소 이제 수그러드는 느낌인데, 근데 사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자구도 필승론을 주장해온 김종인 전 위원장과 조금 전 통화를 해봤습니다.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윤 후보가 구차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단일화 없이 원팀 생각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무슨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후보가. 저에게는 제1야당 후보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선거 상황 기억하실 텐데 좀 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높게 나타난 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 후보가 제1야당 후보들에 비해 더 높았기 때문에 안 후보 쪽으로 지지세가 더 쏠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어진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오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박영선 후보를 더 큰 폭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제1야당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오세훈 후보의 승리였죠. 근데 그거는 서울시장 선거였고 이번 대선의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최근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내홍 등을 겪으며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동했는데요. 최근 안 후보 지지율은 9%대에서 최고 17%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20% 가까이 가면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는 윤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문제는 어떨까요? 예, 김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원팀을 했어야지 지금 들어온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원팀 결렬 선언으로 2030 남성이 주축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 의원의 청년의 꿈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안철수, 홍준표 없이도 될까?의 느낌표는 윤석열만 잘하면 끝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불과 46일 남았습니다. 대장동 리스크, 부인 리스크 대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남은 승부처는 TV 토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윤 후보가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단일화나 원팀 이야기가 나올 테고 잘하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복당 윤석열을 위해입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가 2년 만에 정의당에 복당을 했는데 그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라고요? 예, 누구 주장이냐면요.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최 전 의원의 SNS에서 진 전 교수 복당을 두고 윤석열을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진보표를 분열시켜 윤석열을 당선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건데 진 전 교수를 진보 분열의 아이콘 평론 철새라고 맹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텐데 예. 진중권 전 교수가 복당을 하면서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하면 안 된다라고 선을 확 그었잖아요. 예. 달가울 리가 없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진 전 교수는 심상정 후보가 어떤 정치 세력과도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팔아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끝까지 남아서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할 부분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 그 진보 정치의 재구성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불리합니까?
예, 일주일 전 진행된 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양쪽 모두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43% 대 42.4%로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자 대결로 보면 심상정 후보 지지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지지 후보가 없다면서 선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윤 후보에게는 7.7%가량이 가는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완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여권 단일화도 심 후보의 후보직 사퇴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분석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복당을 하면서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좀 오를까요? 예, 그거를 두고 심 후보가 과거 민주당과 야합을 했던 것,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수용했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정의당 게시판에도 심 후보 복귀 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핵심 전력이었던 진 전 교수까지 복귀를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주 후반쯤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복당 윤을 위해 느낌표는 냉정한, 너무도 냉정한 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위해 정의당에게 다양한 구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손에 쥔 뒤에는 시쳇말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또 눈길을 안 주는 상황인데 늘 그래왔지만 정치라는 게 참 냉정한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